예, 안녕하십니까. 심용점열 동영상 강의 시작합니다. 예, 현기풍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용과 혈이죠. 물론 용보다도 혈이 더 중요한데 혈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용을 찾는 것을 심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위치를 정하는 것이 점혈이라고 합니다. 서문 보실까요? 한우 충동할 정도로 많은 풍수 서적을 평생 동안 읽어도 못 읽을 뿐만 아니라 설령 또 읽어본다 하더라도 그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청계 노재구 선생님, 전라북도 임실분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이 청계 선생님에게 약 한 6년 동안 이 현기풍수를 아주 잘 배웠습니다. 그때 익히고 그리고 또 다른 서책을 통해서 배운 현기풍수의 원리와 이치. 본래 이 학문이라는 것은 배울 학자에다가 물을 문자죠. 그래서 무엇을 묻느냐는 것은 원리와 원리 내지는 이치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치를 중심으로 현대인에게 좀 잘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했는데 그런데 간혹 의미 전달을 좀 명쾌하게 이해하다 보니까 거친 표현들이 종종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용열사수 순서대로 되지 않고 조금 내용이 중복되거나 또는 앞에 나온 부분이 뒤에 나오기도 하고 조금 순서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 유명한 서산대사 있죠. 서산대사의 선시 한 편을 갖다가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시 한 수를 써봤습니다. 답설 야중거. 답설. 눈 덮인 산을 걸어가는 사람은 불수호란에 모름지기 호란 어지러운 발걸음을 하지 말아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 금일에 지금에서 나의 행적이 되면은 그것이 수작 뒷사람들의 어떤 이정표를 만들 테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에 해당되겠죠. 먼저 가는 사람은. 근데 먼저 가는 사람 또는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다 보면 그 후학들이 혼란이 많기 때문에 가르치는 분들은 열심히 연구해서 잘 가르치려는 취지에서 시 한 편을 옮겨 적어봤습니다. 먼저 풍수지리에는 이 5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용열사수까지는 이 현기풍수이고 향은 이기풍수죠. 이걸 지리 5과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시기를 합쳐야지 제대로 된 이기풍수가 됩니다. 아무튼 본서에서는 용열사수를 위주로 하고 좌향과 시기는 이기풍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거론을 하지 않을 겁니다. 고서에 이르기를 상지라는 건 땅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땅을 살펴보고 인열 혈이 어디 있는 줄을 안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용 용을 찾기는 비록 쉬우나 재혈이죠. 혈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한 지점을
차다는 게 제열이죠. 이 제자는 이게 재단, 그 우리가 옷을 맞출 때 재단한다 할 때의 제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재단을 잘해야지 이 좋은 옷이 되죠. 그래서 제열이라고 하는데, 예, 용은 쉽고 혈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뭐 예, 심용 3년에 제열 10년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심용에 비해서 제열이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에 용열 사수가 있는데 사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용이 좋아야지 혈액이 좋기 때문에 용열도 이게 묶어서 가고, 또 사수도 사는 모양에 따라서 물이 따라가기 때문에 사수도 나눠졌지만 묶을 수가 있습니다요. 그래서 우리 풍수지리를 공부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제어하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령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 제어라는 방법과 원리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지 풍수지리의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용이란 건 뭐냐? 용은 사실은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은 산줄기를 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음택에 있어서 내령은 생김새의 변화가 무상하여야 된다 이거요. 무상하다는 말은 항상 그대로 있는 모양이 아니니까 변화가 많아야 된다는 뜻이죠. 변화 무상해야 된다. 혹간 변화 무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쌍이라고요. 이런 표현은 사실은 뭐 둘이 아니다. 뭐 의미는 있겠지만 변화 무쌍 그런데 그것은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변화 무상이라고 해야 돼요. 그럼 변화에는 또 뭐가 있냐면 굴곡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옆으로 간다고 할까요? 그것이 굴곡입니다. 그 다음에 기복은 이제 오르락 내리락 것이 기복이고요. 다음에 이 박화는요. 박화는 이 거친 것이 부드러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여기서 이제 주산이 있어요. 주산이 있으면은 주산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가 이제 혈이 맺힌다고 합시다. 이랬을 경우 여기 이 혈에서 먼데 부분은 좀 거칠고 험하게 보이더라도 내려오는 과정서 순화를 하는 그 작업을 박환이라고 합니다. 혹간에는 이게 어떤 암석이 있는데 벗어지는 암석을 갖다 박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요. 다음에요. 이라는 것은 이것도 거의 좀 글자가 어려운데요. 구불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질단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은 조금 잘못하면 오해가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질이란 건 넘어진다 이거. 넘어져서 탄이란 건 끊어진다는 뜻인데 풍수에서 질산이라는 것은 끊어질 듯 다시 이어진다는 뜻이지 끊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양내 일편, 음내 일선이라고 해서 양택 같은 경우, 음택 같은 경우에는 음택 같은 경우는 이게 일선으로 이게 내려와야 되겠죠. 다시 한번 그래 볼게요.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요. 그런데 양택에서는 마지막에는 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좀 퍼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집이 들어간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집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양내 일편, 음내 일선이란 말이 있는데 음택과 양택을 비교하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요.
아무튼 그 내룡은 변화가 아주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시중에 여러 풍수책을 보면은 뭐 용의 종류 해가지고 뭐 강룡, 양룡, 병룡, 뭐 광룡, 뭐 진룡, 기룡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은 변화가 다양해야 된다 이거죠. 이 말은 좀 어렵네요. 용장혈졸. 내룡은 길게 내려오더라도 혈은 졸 그랬네요. 이 졸이란 말은 이게 뭐 서투르다, 나쁘다, 뭐 쓸모가 없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졸이라는 것은 좀 눈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는, 그러니까 이 졸이란 게 쓸모가 없다니까 쓸모없을 것처럼 보여가지고 사람 눈에 잘 뜨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용은 장에도 혈은 졸. 좀 설명이 어렵네요.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음택에서 혈장은 마치 단단한 코두알처럼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내룡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것이 요것이 혈장이죠. 혈장이고 여기다 이제 관을 쓸까 하니까 그러면 요것은 이 혈심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이 혈장과 다른 땅이 있죠. 이 다른 땅, 요 다른 땅하고 말하자면 구분이 명확해야 됩니다요. 그래서 이 호두알처럼 이게 단단해야 된다 이겁니다요. 주변과 경계가 뚜렷해서, 즉 다른 말로 바꾸자면 윤곽이 뚜렷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처져 있는 느낌이 되면 아니다 이거요. 다음에요. 용의 행지 말이죠. 용이 행하다가 이 지하 멈출 지자죠. 멈추면 그게 바로 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제혈법으로 가장 중요한 이치는 용이 행이란 건 움직이는 것이죠. 지라는 건 여기 나오죠. 지라는 건 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멈추면, 움직이는 것이 멈추면 이것이 바로 이게 변화입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는 당연히 움직이니까 변화죠. 그렇지만 움직이다 멈추는 것도 변화입니다요. 그래서 용이 행은 움직이는 거고, 다른 말로 좀 바꾸면은 우리 종행이란 말 있죠. 종은 세로 종자죠. 그런데 그것이 멈추면은 그것이 움직이지 않고 또 그 모양은 행으로 됩니다요. 이 변화의 일종이며 그 멈추는 장소가 바로 혈이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종행이란 말은 용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방향이 지금 이게 세로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혈장이 될 때는 말하자면 가로로 됩니다. 가로로. 여기서 막 가로로 되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행으로 돼 있어야지 좋습니다. 또 여기에 돌이 있다면 이게 말하자면 종이죠. 근데 혈장이 됐을 때 그 돌은 혈장이 되려면 요 부분에서 요것이 바로 이 행이죠. 여기서 암석이 있다고 봅시다. 암석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내려올 때 이런 식의 모양은 세로로 내려오다가 가로로 되어 있으면 혈장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여가 혈이 있는데 혈을 중심으로 상하로 암석으로 있는데 이 암석이 행으로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랬을 경우는 이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가 되죠. 지금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다른 걸로 비유를 하자면 신호대기를 만나서 자동차가 시동을 켜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는 않지만 시동이 켜졌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죽어 있는 것이 아니죠. 움직이지 않을 뿐만이지. 움직이지 않을 뿐 이 자동차가 시동이 켜진 상태가 바로 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중동우 모습이라고 비유하면 좋겠습니다요. 다음에요. 내룡의 성맥으로 돼 있으면 힘이 강하게 좋다. 다만 성맥으로 들어와 혈 근처에서는 박환이 돼야 된다 그랬죠. 특히 여기서 박환이라는 것은 성맥의 경우를 말합니다요. 그럼 박환이란 말은 일명 탈살이라고 그래요. 살기를 벗는다 이거죠. 비슷한 말로 탈사라고 돼요. 벗고 푼다 이거죠. 뭐 똑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박환이 되지 않으면 암석이 흉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다 이거예요. 특히 모난 암석이 묘를 향하여 충하면 더욱 흉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묘가 있어요. 묘가 있는데 다시 그림을 그리죠. 묘가 하늘에 위에서 보는 모양으로 이렇게 있고 얘가 상석이라도 하고 봅시다. 그런데 암석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암석은 좋겠죠. 혈을 중심으로 해서 유정하게 감싸니까. 그런데만 이런 암석이 있다 봅시다. 그러면 이 모서리가 이 묘를 충으르기 때문에 이것은 흉이죠. 이건 좋지만요. 그래서 주변에 혈장 주변에 있는 이 암석은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요. 다음에요. 충기낙공 무과보란 말은 이것은 이제 젖히드면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예컨대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삼거리가 있어요. 삼거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양태일 경우 여기가 집이라고 했을 경우 지금 도로에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걸 갖다가 일명 이걸 충이라고 합니다. 충. 이게 도로이기 때문에 노충이라고 그러죠. 노충. 또 일명 이 노충을 창살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충을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공풍수 고전인 천옥경에 보면 충기락공 무과보란 말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특별히 좋아가지고 만약 여기가 향성이 이렇게 팔자로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팔운의 향성팔은 왕기이기 때문에 왕기인데 이때 충을 했을 경우는 팔운기간에는 아주 좋다는 말하자면 기존의 현기풍수 이론이 적용이 안 되고 오히려 좋다는 것이 충기낙공 무과보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말이고 좀 특별한 내용입니다요. 다음에요. 혈우 좌우 제열법 또는 애법이라고 합니다. 애자란 말은 여기 밀칠애라고 되어 있죠. 혈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양이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 보면요. 경사진 쪽으로 혈이 이동이 됩니다. 본래는 중심이 여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쪽 왼쪽은 경사 가지고 이쪽은 이렇게 완만하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는 혈이 현재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경사가 진 쪽으로 적당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앙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중심이 아니고 이때의 중심은 무게 중심일 때 무거울 중자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말하자면 균형이 잘 잡히고 균형이 잡힌다는 것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점을 잘 모르면은 무조건 그냥 한 가운데다만 써버리는 묘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경사가 심하게 진도록 이동하여 결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요. 상하제열법. 상하제열법이라는 것은 경사가 급하면 경사진 쪽으로 이동하고 경사가 완만하면 아래쪽에 혈이 맺힌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의 모양이 옆에서 봤을 때요. 이런 땅이 있고요. 이것도 비교해서 바로 옆에다 부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땅이 있다고 합시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색선이 경사가 됐죠. 만약에 파란 색으로 산의 모양이 됐다면은 묘가 이 정도의 이 정도의 결혈이 된다면은 지금 적색선 같은 경우는 얘가 거의 90도에 가깝게 이렇게 경사가 됐죠. 이런 경우에는 뒤쪽으로 많이 혈을 올려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경사가 됐죠. 요 부분이 경사가 됐다는 것은 요것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사가 좀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요 묘가 좀 내려간 듯 하고, 경사가 지면은 올라간 듯 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요. 이 지금 7번하고 8번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그 혈장의 범위를 볼 때 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혈장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묘를 여기다 쓴다고 할 경우 묘를 관찰할 때 보면은 또는 묘가 아직 안 쓴 생지라고 합시다. 아직 묘를 안 쓴 생지라고. 여기에서 제어를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걸어가면서 제어를 이런 식으로요. 걸어가면서 이제 제어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당연히 여기도 봐야 되겠지만은 혈장 아랫부분 있죠. 밑으로요. 요 밑으로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 정확한 제어를 하기 위한 방법이죠. 다음에요. 풍수지리 공부법은 하여간에 풍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듯이 핵심을 파악해 가지고 급소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어를 이제 그것이 바로 제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열 공부는 소리하고 예컨대 주변에 뭐 무슨 산이 뭐 문필봉이니 탐낭복성이니 이런 주로 눈에 멀리 혈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에 대해서 비중을 거기에 치중해서 공부를 하면은 제어하는 방법을 쉽게 못 배운다 이거죠. 왜 이 말을 제가 강조하냐면, 기존의 간상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혈에서 뭐 어느 쪽에 천마사가 보이고 문필봉이 보이고 뭐 이런 내용의 글이 많은데, 물론 이런 사가 중요하지 않단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혈자리를 제대로 모르고 주변의 사가 아무리 좋아봤자 말하자면 무용지물이란 뜻입니다요. 다음에요. 인작과 천장이라고 했어요. 참고적으로요. 내롱과 혈은 절대로 인작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천연이어야 된다 이거죠. 다만 그 주변에 있는 사화수는 그 인작도 가능합니다요. 근데 보면 이제 기존의 묘지를 보면 입수와 전순 아시죠? 입수와 전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요.
여기 이제 내령에서 내려오죠. 여기는 좀, 요 부분을 하늘에서 본다면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이렇게 해서 짤록하죠. 이런 짤록을 이제 결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입수는 낮죠. 근데 여기서 말하자면 여기서 요것은 엎드릴 복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어날 기자죠. 이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난 요 부분이 바로 요 입수입니다요. 그 다음에 묘가 여기 있다면 이 전순이라는 것은 요 이제 말하자면 상석 아래 사람이 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순전 또는 전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순전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땅이 요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혈이 안 되기 때문에 흙으로 요 부분을 이렇게 쌓고요.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보기 좋게 석축으로 이렇게 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도 요 입수 부분이 본 땅이 지금 청색입니다. 본 땅이 청색으로 되어도 입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 땅에다가 이렇게 입수 부분을 이렇게 만들고 본래 입수는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깎고 여기에다가 석축을 만들어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약에 이 혈장을 만들었을 경우는 어쩌냐 이거요. 이건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사성 있죠. 사성이라는 것은 이제 묘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상석이 있다면 물이 내려온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을 갖다가 말하자면 이게 약간 높게 쌓고 잔디를 여기에 심는 게 있죠. 이걸 보고 이게 사성이라고 합니다요. 적당하게 싸가지고 사성을 만들어 주는 것은 바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사성도 아주 좋은 자리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화순 인공으로도 그러니까 인작이죠. 인공으로도 인작도 가능합니다요. 명당 찾기는 신속이 아니라 정확하다. 재열에 자신을 쓰면은 후일을 기하고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의사는 사람을 많이 죽여야지 명당이 된다고 하지만은 뭐 의사도 사람 죽이면 안 되겠죠. 그러지만 풍수지리에서 실수를 하면은 후손 전체에게 영향이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보면 풍수지리 조금 배우고 바로 현장에 프로로 나가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정확히 명당 제어를 완벽하게 배운 다음에 나무묘를 써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설픈 실력으로 묘를 써주다가는 그 적악을 쌓는 결과가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